안녕하세요. 이번 제 유튜브에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타이틀로 정한 이유는 제가 만나는 지인들이 굉장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들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굉장히 회사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 제2의 국가부도의 날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국가부도의 날이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로 저는 GDP 성장률을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큰 수치는 아니지만 하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에서 2017년에 잠깐 늘었다가 2018년 2.7, 그리고 ADB 아시아 개발은행인데요, 여기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률도 점차 떨어지겠죠. 취업률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카이하고 공대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못 버티고 공대도 못 버티고 취업률 추락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업의 경기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20, 30대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1분위가 점차 평균소득이 낮아지고 있고, 1분위는 하위 20%고요. 그리고 5분위는 상위 2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돈 벌기가 힘드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얼어붙을 거고요. 이렇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보면은 제2의 국가부도의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부도의 날의 경제 상태와 현재 경제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IMF 위기 당시에는 회사 신용 강등이 61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상반기 강등당한 업체 수가 15개고, 이건 201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해요. 2016년에는 35개 정도 됐는데 현재는 40개가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랑 그렇게 큰 수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엄청나요. 2000조예요. 1500조가 가계부채고 700조 정도가 전세 자금 대출로 잡혀 있어요. 그거를 가계로 나누면 IMF 때는 가구당 부채가 11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500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가계에서 버는 소득보다 부채가 현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치들을 보면은 정말 국가부도의 날이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외환 보유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IMF가 일어난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외환 보유액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332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현재 외환 보유율이 4천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때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하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의 국가부도의 날이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렇다고 저희가 안전한 건 아니죠. 국가부도의 날이 안 오면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금융위기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봐야겠죠.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2007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서민들에게. 그리고 뭐 투자들에게 뭐 채권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도한 대출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이 대출 빌려간 서민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파산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란 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도한 대출 그리고 금리 인상이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과도한 대출은 전제 조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2,000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미국이 현재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엔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 저희도 미국 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희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금융위기가 됐던 국가 부도의 날이 됐던 뭐 무역 전쟁으로 무슨 피해가 발생하던 무슨 일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주식 그래프만큼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아시다시피 클릭 한 번으로 큰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세력들,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무슨 이상 징후가 있는 거죠. 뭐 전쟁이 났거나 금융위기가 났거나 아니면은 국가 부도의 날이 났거나. 그런데 현재 저희 코스피 주식이 굉장히 그래프가 안 좋죠. 제가 작년 3월인가 그때 제 인스타에 금융위기 때 그래프랑 비교를 하면서 한국 주식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제가 있는 주식을 다 뺐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 2007년과 1997년 그래프를 보시면 주식 매도 사인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주식장에서 주고 그 다음에 주식이 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부도의 날이란 그런 악재가 터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나 세력들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먼저 빠진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주식을 보고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큰 악재가 터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번 크게 하락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큰 악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서민은 정보력도 늦고 그러고 투자 자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을 조금 준비하고 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제도 조금 서민이 필요하고 생존 경제에 맞는 주제를 한번 찾아서 다음 유튜브에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